소정.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의 힘. 초등학교 때 도일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었다. 글짓기 시간에 나는 글을 쓰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나는 대부분의 글에서 맞춤법과 구두점을 무시했기 때문에 마침표가 쉼표가 없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신 선생님은 내 글에 늘 나쁜 점수를 주셨다. 부모님은 꾸짖는 대신에 내 괴로움을 이해해 주셨다. 실패했다는 느낌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는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선생님은 빨간색 글씨가 잔뜩 적힌 독일어 공책을 들고 집에 오더라도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함과 격려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자비의 모습이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부모가 보여준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대체로 우리 부모님이 내게 그랬던 것과 비슷하다. 친한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나는 친구에게 격려를 보내려고 애쓴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며 분명히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친구가 관계에 실패하고 우울해하면 친구의 장점을 추겨 세우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준다.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 대부분은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그들을 격려하고 고유한 장점을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보여주려 한다. 나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연민의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이 실패를 하면 혹독하게 비판하고 비난을 아끼지 않는다. 장점을 강조하고 과거의 성공을 돌아보는 대신에 오로지 약점과 실패의 기억만을 꺼내 보여준다. 그 누구도 이 사람만큼 비하하지 않는다. 내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때로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많은 이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곤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주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 때면은 한껏 엄격히 해줘서는 비난의 독백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하기가 참 그렇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시험에 떨어지고 파트너와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적이 된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오로지 위를 보면서 비교한다. 성공한 듯한 모든 일을 올려보면서 그들 옆에 서 있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다. 그리고 문제가 당신이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 전체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루저야. 넌 절대 그 무엇도 되지 못할 거야. 비판은 금세 울타리를 넘어서고 넘어진 유리잔의 물처럼 사방으로 튀며 흘러내린다. A에서도 실패했고 B에서도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C조차도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D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는 프로젝트마다 실패하고 몸은 너무 뚱뚱하며 직업도 보잘것없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소망이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들이 좌절을 겪을 때,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거나 지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이 패배자야 라고 소리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도움이는커녕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할까? 어째서 자신을 친절하고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행복을 빌어주어야 마땅한 이 존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죽이려고 든다. 이처럼 모순투성이인 자기 자신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 문화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래된 표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체화는 티베트어로 자비라는 뜻이다. 이 자비는 두 방향으로 향하다. 티베트 불교 문화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번역하자면 체바.
타인을 향한 자비인가 도시의 자기 자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 사회에는 이상하게 들리게 분명하다. 자기 자비라는 단어가 우리 언어에는 없기 때문이다. 드덴, 독일의 언어학자 드덴이 편찬한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단어는 인위적으로 느껴지며 발음하는 동안에도 뭔가 어색하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스스로 들어보아야 할까? 실패할 때는 우리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낀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다. 앞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공황 발작을 불러오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 기분이 좋을 때나 사랑에 빠졌을 때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평가하며 그 결과 다른 감정을 불러들인다. 자기 연민 혹은 자기 자비의 감정도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핵심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타인을 향한 자비를 통하는 것이다. 한 살이 채 안 된 아기도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려는 시도를 한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끼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자비라는 감정은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감정인 듯하다. 이는 그저 멀리서 아이코 그참 안 됐네 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그보다 나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감정과는 다르다. 자비는 동등한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라틴어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을 콤파티라고 하는데, 이는 함께라는 뜻의 콤과 어떤 것에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의 파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비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비심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의 일어남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심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솟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용기는 여기서 온다. 자기 자비는 스스로를 당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똑같이 대하는 태도다.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틴 네프는 이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네프 교수가 개발한 선문지를 통해서 자기 자비가 최초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확인되고 연구될 수 있었다. 자기 자비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행동이 포함된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자신에 대한 친절함이다. 자신의 실수를 이해심과 인내심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가령 설문지에는 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사랑스럽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것이다. 반면에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자신에게 다소 냉담해진다라는 자아비판적인 발언에 동의한다면 더 자비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자아비판, 고립, 자신에게 친절하기,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기, 마음 챙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다. 설문지에는 나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겪는 사람의 일부러 이긴다는 문장과 나는 상황이 안 좋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나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두 가지 문장이 쓰여 있다. 자기 자비를 갖는 사람에게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패배의 순간에는 너무나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과잉 동일시를 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접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의지다. 반대로 과잉 동일시는 문제를 부풀리고 지나치게 분별하려 해서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패할 때 나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려 한다. 설문지에서 이 같은 항목에 동의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는 잘못된 것에만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